안녕하십니까, 미스톡입니다. 오늘은 미국 시스템 반도체 회사 자일링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반도체 하면 당연히 미래 성장 산업 섹터라는 데 대해서 모두가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와 요즘 경제 관련 뉴스에 이슈가 되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가 뭐가 다른가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내용일 수도 있지만, 모든 반도체 산업에 연관된 이해를 돕기 위해 시스템 반도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미국 시스템 반도체 회사 자일링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시스템 반도체 종류를 나누자면 CPU, GPU, AP, 차량용 반도체, 전력 반도체, 이미지 센서, AI 반도체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CPU는 중앙 처리 장치라고 부르며 사용자가 내린 명령을 해석하고 연산하여 결과값을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처리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고요. GPU는 우리가 게임에서 보는 화려한 3차원 그래픽에 사용되는 장치입니다. 엔비디아가 그 대표적인 부동의 1위 업체인데요. 게임 매니아라면 엔비디아 지포스 시리즈를 당연히 아실 겁니다. CPU 업체로 많이 알려진 AMD도 라디온이라는 다양한 그래픽 카드 제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AP는 스마트폰 중앙 처리 장치이며 CPU와 통신 그래픽을 하나의 칩에 직접하여 만든 모바일에 최적화된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대표적인 회사로 퀄컴과 삼성전자 등이 있고요. 차량용 반도체는 자동차 전장 장치의 전반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엔터테인먼트 구동을 위해 탑재됩니다. 대표적인 업체로 NXP, 인피니온 등이 있으며 최근 테슬라도 자체 차량용 반도체를 직접 설계하고 있습니다. 전력 반도체는 모바일 기기, 전기차, 드론 등 배터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최소의 전력으로 각종 부품의 구동성을 제어하고 관리하는 반도체입니다. 이미지 센서는 스마트폰 카메라, 태블릿 PC, 디지털 카메라, 블랙박스 등 모든 카메라 렌즈가 탑재되는 기기에 해당되며 렌즈의 불빛을 디지털 처리하여 현장 조건에 따라 최상의 화상 이미지로 변환해 출력해주는 반도체입니다. 대표적인 회사로는 소니, 삼성전자가 있으며 최근에는 SK 하이닉스도 이미지 센서를 개발 제작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AI, 인공지능이죠. 손정희 회장님도 위워크 때문에 쓰라린 마음을 현재까지 달래고 있지만 여전히 2년 전부터 외친 AI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AI 반도체는 NPU라고도 부르며 인간의 뇌 신경망에 최대한 비슷한 조건으로 정보 처리하여 이미지, 동작 등 비정형화된 정보를 동시에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반도체입니다. 대표적인 회사로 구글, 엔비디아, 자일링스 등이 있고요. 여기서 잠시 위에서 언급한 CPU와 GPU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대표적인 회사들의 지난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CPU는 중앙처리 장치죠. 간단히 말하면 사람의 두뇌에 해당되는 역할을 하면 보면 되고요. 복잡한 연산 능력은 탁월하지만 그 처리 방식이 직렬 처리 방식에 특화된 구조를 보이기 때문에 많은 양의 데이터가 몰리면 순차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처리 작업에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요. 반면 GPU는 여러 명령을 동시에 처리하는 병렬 처리 방식에 특화된 구조입니다. GPU는 CPU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3D 그래픽 작업에 최적화된 반도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스템 반도체 양대 산맥 인텔과 AMD에서 잠깐 얘기를 드리자면 영원한 강자 인텔이 맏 형님격이죠. 영원한 2인자였던 AMD는 80년대 인텔의 설계 도면을 넘겨받아 반도체를 생산하는 협력업체 느낌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파운드리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반도체 회사는 팹리스라는 회사 형태와 파운드리 업체가 있습니다. 팹리스 회사는 반도체 설계만을 하고 자체 생산 라인 없이 위탁 생산에 의존하고 있는 회사 형태고요. 대표적인 예로 AMD는 신제품 CPU를 설계만 하면 대만 TSMC의 위탁 생산을 맡기고 있습니다. TSMC는 대표적인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죠. 각 고객사들이 TSMC로 반도체 설계 도면을 넘겨주면 TSMC는 그것을 토대로 반도체를 공정별로 생산해주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회사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자체 설계는 없고 고객사의 반도체 설계 도면대로만 생산을 해주는 형태의 회사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AMD는 인텔의 8086 계열 CPU를
라이센싱 받아 생산하여 회사를 유지하였으나 개인용 컴퓨터 OS의 발달로 컴퓨터 보급이 확산되자 1990년대쯤 불현듯 라이센싱 관계를 종료해버립니다. 인텔의 모든 것을 의존해온 AMD는 한마디로 통수를 맞은 거죠. 한참을 고심 끝에 인텔이 생산한 신제품 8086 계열 CPU를 분해하여 현미경으로 확대 분석해 설계도를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역공정 설계였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AMD는 CPU를 생산했습니다. 물론 인텔이 먼저 출시하면 그것을 토대로 역공정 설계를 하는 시간이 걸려 그만큼 동일한 시기에 출시하지 못하고 늘 뒤쳐져 제품을 출시하였기에 인텔보다 가격 단가를 낮추어 가성비로 밀고 나가는 전략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때 인텔이 이를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라이센싱 종료를 설계도면 공개를 거부한 상태도 불구하고 AMD가 유사한 성능 제품을 내놓는 것을 방관할 수만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엔 90년대에 법정 공방으로 번져서 두 회사 사이는 극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맙니다. 당시 판사는 반도체의 지식이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반도체 기술 관련 자문을 받아도 복잡한 용어들과 설계에 대한 자세한 이해력이 부족한 상황이 AMD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역공정 설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유 없음으로 기각되어 AMD의 판정승으로 끝나게 됩니다. 인텔이 결국 AMD의 CPU 생산을 막지 못했고 인텔은 늘 반도체 1인자였지만 AMD 때문에 시장을 독식할 수는 없었습니다. AMD가 486DX400을 주력 판매 시작으로 2000년대 들어서 K5, K6 그리고 업계 최초로 64비트 프로세서 AMD 64 에슬론을 내놓으면서 넷버스터 아키텍처 기반인 펜티움4를 추격하였습니다. 이후 2010년까지 여러 개의 코어가 온다이 형식으로 들어가는 멀티코어 프로세서 시대가 열려 치열하게 시장 싸움을 하는 CPU 춘추 전국 시대가 열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누가 더 여러 개의 두뇌가 달린 CPU를 빨리 시장에 내놓는지가 관건이었죠. AMD는 힘겹게 추격하고 인텔은 신제품 코어 i 시리즈로 더 멀리 따돌리려 하는 형국이 펼쳐지고 있을 때쯤 불도저 기반으로 만든 AMD FX 프로세서가 시장에 혹평을 받기 시작했고 이후 AMD A 시리즈도 시장에서 외면을 받으며 AMD는 힘겨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인텔 대비 형편없는 성능이고 게임 시장에서 외면을 받았습니다. 당시 PC 시장에서는 게임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며 세계적으로 e스포츠가 활성화되면서 CPU 성능만으로 승부를 거는 것이 역부족인 시대였습니다. 당시 인텔은 GPU 최강자 엔비디아와 파트너십 관계로 시장의 파일을 거세게 키워나갔던 터라 AMD도 이에 질세라 당시 54억 달러, 하나로 약 6조가 넘는 금액으로 그래픽카드 2위 업체 ATI를 인수하여 맞대응하였지만 무리한 인수로 인하여 회사의 재정 상황이 급격하게 나빠져 2006년쯤 최고점 40불 이상 거래되던 주식이 이후 점차 빠지면서 2016년 거의 2달러에서 1달러까지 최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당시 주식시장에서는 AMD의 파산설과 타업체 인수설이 난무한 상태였습니다. 또 삼성전자의 인수 의사를 타진해보았지만 미국 국가정책상 첨단 기술 유출에 회의적인 미국 의회의 반대로 무산되었다는 후문도 있습니다. 설상가상 회사 상황이 안 좋아지자 AMD 핵심 연구원들도 경쟁사로 이탈되던 상황에 머리에 뭔가를 달고 나타나는 누님이 하나 나타나십니다. 2년 동안의 어둠에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 만든 제품 바로 라이젠 프로세서를 왼쪽에 들고 나타나십니다. 이게 AMD의 구세주 리사수 누님이 라이젠을 성공시키면서 단숨에 PC 시장의 흐름을 바꿔놓습니다. AMD의 영웅 리사수 누님. AMD는 그동안 시장에 이렇다 할 제품을 내놓지 못한 터라 라이젠은 초기 유저들에게 외면을 받았지만 실사용자들의 사용기 및 PC 매거진 등의 유명 IT 관련 미디어에서 인텔과의 벤치마킹에서 탁월한 성능의 우위를 보여주며 인텔 대비 최고의 가성비 CPU라는 평이 PC 유저들 사이에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2019년에 PC 프로세서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달성합니다. 기존 점유율 80%를 차지하던 인텔 점유율을 40%까지 꾹꾹 눌러버리는 리사수 누님 대단합니다. 라이젠 CPU로 확실하게 인텔을 누르는 순간이었습니다. IT 시장은 지금도 총성 없는 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꾸준한 AMD의 화이팅을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에 인텔은 AMD에 잠식당한 PC 시장이 전략적인 거라고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마진 창출이 적은 PC 시장에서 잠시 쉬고 공급량이 늘 부족한 데이터 센터용 서버 CPU에 우리는 더 치중한 탓이다 라고 썰을 푼 후문이 있습니다. 이제 지난 IT 회사들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의 주인공 자이링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자이링스는 주력 제품 버설이 있습니다. 많은 주목을 받고 삼성이 5G 통신 장비에 자이링스의 버설 플랫폼을 채택하여 향후에도 자이링스를 각별한 파트너사로 5G 시대를 함께 열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 버설이 무엇인가 궁금하시겠죠? 그동안 자이링스는 프로그래머블 반도체의 최강자였습니다. 프로그래머블 반도체를 FPGA라고도 부르는데요. 군용 IT 통신 장비 등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보안과 그에 따른 솔루션의 변경이 발생할 때마다 해당 반도체 칩 역시 교환을 해야 하는, 즉 업그레이드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비용이 수없이 한없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이링스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고객사의 고충을 토대로 칩을 교환하지 않고 재설계가 가능한 프로그래머블 반도체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고 이 분야의 1등이 된 업체입니다. 버설은 이러한 FPGA 프로그래머블 반도체의 주문용 반도체 ASIC라고도 부릅니다. 이것을 합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시장은 한정적인 고객사와 통신 시장의 특성상 한 번 시설 투자 후 오랜 동안 시장의 성장이 멈춘다는 것인데 이제 막 개화하는 5G 통신 시장에서 그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목받지 못하여 매출과 성장에 한계가 있었던 건 사실이나 5G 인공지능에 특화된 프로그래머블과 주문용 반도체를 통합하여 다른 업체와의 차별화된 특성을 가진 반도체와 솔루션들을 선보이게 되면서 시장에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는 그 흐름 또한 바뀌고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의 회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은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의 경계를 넘는 크로스오버 전략이자 더 많은 고객층을 확보하게 되는 핵심 전략이 될 것입니다. 주요 파트너사로는 삼성을 비롯한 벤츠, 항공 자동 항법 관련 회사, 로겔 콜린즈 등의 파트너사가 있습니다. 혹시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가능한 한 쉽게 다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이링스의 버설이 프로그래머블과 주문용 반도체를 합친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동안 인공지능 구현이 부족한 것은 연산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기술이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연산 능력을 높이는 것은 어려운 공식들을 빨리 처리하는 형태가 아니고 일상적인 쉬운 문제를 동시에 많이 처리하는 게 부족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텔 또는 AMD CPU가 어려운 문제를 빨리 푸는데 특화된 반도체이지만 동시에 많이 풀기는 힘든 설계를 가진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3D 그래픽 게임은 CPU 단독으로 처리하기 버겁기 때문에 GPU의 도움을 받는다고 앞전에 설명한 적이 있죠. 인공지능 관련 반도체 시장에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닌 쉬운 문제를 동시에 빠르게 많이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분야에 주목받는 또 다른 회사가 GPU의 강자 엔비디아입니다. GPU가 쉬운 계산을 동시에 많이 푸는 강점이 있는 반도체라고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어려운 공식을 빨리 푸는 것보다 쉬운 계산을 동시에 많이 푸는 데 강점이 있는 반도체죠. 그래서 난수를 푸는 비트코인 채굴에 엔비디아 제품들이 많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인공지능 연산도 난수를 푸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향후 반도체 시장의 핵심이 기존 CPU와 GPU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을 엿보며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자이링스는 GPU보다도 더 쉽게, 더 많이, 더 유연하게 쉬운 공식을 풀 수 있는 플랫폼 버설을 개발한 것이죠. 앞으로 성장할 5G 통신과 인공지능, 자율주행에는 반드시 연산 속도가 빨라진 자이링스 플랫폼 수요가 늘어날 것입니다. TV CF에서 각 통신사들의 광고를 넣는 문구를 보면 초연결, 초시대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래의 기술 관건인 5G, 인공지능, 자율주행의 중요한 기술은 데이터를 말 그대로 초연결하여 병목 현상과 지연을 막는 일입니다.
이렇게 데이터의 그 병목 손상이 없이 그 초연결의 그 솔루션을 그 자이링스가 그 개발한 것입니다. 그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그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그 자이링스의 성장은 무한할 것이라 생각하며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AMD, 인텔, 엔비디아 모두 그 CPU와 그 GPU의 강자입니다. 하지만 이미 그 오를 대로 오를 주식을 사기엔 부담스럽고 성장성을 믿고 있지만 그 폭이 둔화될 것 같은 느낌이라서 머뭇거리게 되는 순간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5G 통신에 특화된 버설을 개발한 그 자이링스가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단기 관점이 아닌 그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자이링스를 바라보고 그 투자에 임하시면 멀지 않은 미래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자이링스를 보게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그 투자의 결정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한 발자국 조금씩 걸어가며 멀리 내다보는 투자는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 밝은 미래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